성이 튼튼하게 유지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집안이다. 평양감사였던 윤휴가 쓴 평양속지에 보면 집안을 튼튼히 하기 위해 흙을 쪘다는 기록이 나온다. 평양성의 대부분은 강변을 따라 성을 쌓아 올렸다. 물가에 어떻게 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이 안반에 있다. 대동강을 면한 이쪽, 특히 이 내성 이쪽으로는 쭉 이 대동강 바닥이 이런 바위돌로 쭉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위돌 밑에다가 그 기초로 해서 이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성벽이 상당히 든든했고 또 연간한 이런 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연 피해를. 그래서 성벽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바닥의 안반층을 이용해 그 위에 성을 쌓아 올렸다. 최대한 자연지형을 살려 성을 쌓는 것은 고구려 축성술의 기본이었다. 평양성에서 가장 공사가 어려운 구간은 대동강과 보통강이 만나는 습지대다. 지반이 약한 습지대에 어떻게 성을 쌓았을까? 그런데 발굴 당시 이곳에선 통나무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한다. 백제의 사비성은 습지대에 쌓은 대표적인 성이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곳에서도 발굴 현장에서 통나무와 나뭇가지들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사비성과 비슷한 공법으로 평양성도 쌓았을 것이다. 통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고 통나무가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그 힘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사이에 무언가 유기물을 깔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사이에는 뭐 잔가지라든지 혹은 나무잎 같은 것을 깔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깔림으로 해서 아래에서 그 면의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수분 그리고 위에서 내려가는 수분을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됨으로 해서 집안이 침하되는 것을 부분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습지대에 모래 기둥을 박아 물을 빼내는 현대의 샌드 드레인 공법처럼 통나무를 이용해 성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 공법이다. 평양성은 축성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축성술을 기반으로 방어시설도 전략적으로 갖추고 있다. 평양성의 뛰어난 방어시설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칠성문. 문 입구에 둥그렇게 튀어나온 것은 치다. 치는 고구려 산성 곳곳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방어시설로 이렇게 둥글거나 사각의 형태로 튀어나온 부분을 말한다. 치는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방어시설이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로 문으로 접근하는 적을 한 곳으로 몰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칠성문은 인공의 치와 자연의 지형을 완벽하게 조화해 성문을 보호하는 독특한 형식의 옹성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적대는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또 무너질까 봐서 보축까지 해놓고 해서 적군이 도저히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걸 하나 쌓는 데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그 다음에 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은 산 그 벽을 이용해 가지고 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적은 소위 인력을 들여가지고 큰 효과를 낸 그런 성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성엔 또 한 가지 특이한 방어시설이 있다. 산성이 있는 높은 지대에만 설치된 방어시설로 산성 안쪽과 바깥쪽에 구덩이를 파놓았다. 이는 황이라고 부르는 방어시설로 성벽을 접근하기 전이나 성벽을 넘은 뒤에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황이 설치된 부분은 내성의 서쪽 부분, 자연 해자인 대동강과 보통강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외곽엔 자연 해자를 둔 평양성. 그 해자를 건너 성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내성까지 접근하기 위해선 여러 겹의 성들을 또다시 넘어야 한다. 이 나성으로 침입을 하더라도 거기서 방어로 해서 중성 안에서 또 방어하고 또 내성에서 방어하고 최후로 북성까지 가서 방어할 수 있도록 그 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전쟁 때에도 적군이 나성 안으로까지 들어온 적이 있는데 복병을 설치했다가 다시 물리치고 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사중 방어망을 형성한 그러한 특수한 도성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지세를 최대한 이용해 방어시설을 갖춘 평양성. 고구려인의 지혜가 결집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평양성은 적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성의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평시에 한나라의 수도로 그 역할을 다했던 평양성.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록은 서기 413년의 기록입니다. 신성 평양주 대교. 이 기록은 평양주에 대교를 새로 지었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 기록으로 봤을 때 평양성엔 대교, 즉 큰 다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고구려의 다리 유적입니다. 이 나무 중앙에 파져 있는 이 구멍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구멍입니다. 이 구멍들은 교각을 세웠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 유적의 발굴은 평양성에 다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북한에서 그림으로 복원해 놓은 고구려의 다리를 다시 영상으로 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다리 유적의 발굴은 이 평양성 인근에 있는 대동강에서 이 발굴이 됐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평양성에도 이 강 건너 외부 지역과 연결이 되는 이와 같은 다리가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평양성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동강 하류 쪽인, 그러니까 저쪽, 즉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던 외성 지역입니다. 이 평양성의 전체 면적 중에서 절반가량이 넘는 가장 면적이 큰 곳입니다. 1500여 년 전 고구려의 일반 서민들이 살던 이 외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엔 한 점의